저렴한 시골집 찾는 분들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땅 152평, 건물 25평으로 평수도 좋고요. 집 앞마당까지 이어지는 도로도 본권 대지에 포함되어 있어 텃세로 길막당할 염려도 없습니다. 집 바로 앞에 추가 한 필지 82평 텃밭도 있어서 채소나 야채를 키우며 자급자족하는 시골 생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3천만 원이나 추가 유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1천만 원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왜 그런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도 싸고 괜찮은 시골집을 갖고 왔는데요. 보다시피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마당에 작은 이제 조경수랑 이제 텃밭을 꾸밀 수가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이제 80평대 텃밭도 지금 왼쪽이죠. 진입로에서 왼쪽도 본권 대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입로까지도 대략 한 2m 정도 되는 도로폭 아스팔트에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어서 괜찮고요. 그래서 전경을 보면 바로 왼쪽에 저렇게 이제 부속 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가 별채가 있습니다. 당연히 옛날 시골집이니까 약간 옛날 그 오랜 세월의 시골 느낌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지분이에요. 2분의 1. 그러니까는 지분이니까 좀 더, 지금 감정가는 이제 최저가가 3천만 원인데 이거는 공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1천만 원대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시골집이죠. 지방이죠. 그리고 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천만 원대로 사서 나머지 지분 있죠. 2분의 1이니까 나머지 50% 지분자한테 그 매수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 제한을 해서 본인이 이제 사서 충분하게 이제 시골집을 좀 취득을 해서 싸게 취득을 해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입찰 전에 지분권자를 만나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한번 마당이랑 건물 외관이랑 그 다음 상태 컨디션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저렇게 이제 그 도로까지도 본권은 특이하게 이 앞마당까지 들어오는 그 도로까지가 대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경수에 이제 조금 작은 조경수가 이렇게 눈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본권은 건물을 바치고 있는 대지도 저렇게 펜스로 경계 구역이 확실히 돼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드론 화면에서 보실 텐데요. 그리고 내부는 이제 보시면 공매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관리가 뭐 일상 물품이라는 게 없어요. 집이 싹 비워져 있더라고요. 이사를 나갔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옛날 시골 집이죠. 안에 내부가 나무 목틀이랑 나무 방문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샤시가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도 저렇게 보면은 저렇게 이게 이제 스레트 지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레트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 마당에 보면은 일반 쓰레기나 어떤 이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창고 같은데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좀 대놨습니다. 그래서 본체랑 별체랑 연결이 되게끔, 지붕도 연결되게끔 철골 구조에다 샌드위치 판넬을 덧대서 저렇게 본체 하고 별채 하기는 좀 그런데, 여튼 이제 창고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이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처마도 저렇게 기둥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본권 건물을 바치고 있는 땅이 한 블럭이 좀 한 계단 정도 올라와서 이제 건물이 지어진 모습.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도 보시면 저렇게 원래는 이게 그 펜스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펜스를 좀 달아서 경계 구역을 확실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밖에서 안이 잘 안 보여요.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측면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페인트를 최근에 한번 칠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 옆에는 이제 목문인데 샤시나 이런 거는 수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쪽 뒤편도 마찬가지로 경계 메뉴 확실하게 잘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바닥이 잘 포장이 돼 있죠. 그래서 겨울에 이제 눈이나 비가 올 때, 여름에 장마철에 이제 물튀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아닌 저렇게 LPG 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이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도시가스보다 조금 더 되겠구나. 그리고 천장도 마찬가지로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제 길 쪽 옆이 약간 이제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본건이 약간 아래에 위치해 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창고로 벨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경을 다시 한번 쓱 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붕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이제 봐야 되는데, 지붕은 이제 색깔이 그 오랜 시간에 좀 지나서 색이 좀 바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붕은 이제 만약에 그 물이 새거나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굳이 뭐 보수를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태양열을 설치하려면 지붕에다 많이 설치하죠. 그래서 전기료 부담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본체 아니면 이제 별체에도 저렇게 그 태양열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 그 시골 생활하는데 거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대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대문은 약간 녹이 슬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있는데요. 옆에 화장실이 저 좀 보이나요? 지금 지나가는데 저쪽이 이제 화장실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땅 있죠? 여기 땅도 본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목은 대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앞에 진입로까지도 전부 본건 땅이기 때문에 뭐 텃세로 길막 당할, 요새 보면은 사실 시골에 텃세가 좀 있는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텃세 걱정 없이 그냥 내 땅에서 좀 조용히 시골 생활 하려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본건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필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한 필지, 이게 이제 두 필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래서 본건 여기 있죠. 진입로. 물론 이제 이쪽이 이제 주도로인데, 주도로에서 살짝 들어오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본건까지 이제 대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본건 대지에 포함이 있기 때문에 길막당할 일 없고요. 그리고 여기도 평수가 꽤 크죠. 대략 한 82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축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붕 색깔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스레트고, 원래 이제 이 지붕이었는데 지금 여기 있죠. 여기는 이제 추가로 그 처마를 좀 확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봤을 때 이쪽 추가 공간은 보지 못했죠. 이 뒤쪽만 보고. 근데 이쪽이 또 장독대랑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 또 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리고 이제 보면 특징적인 것은 이쪽이 전부 다, 그죠? 이쪽은 뭐 농수로니까 여기 이쪽 집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담벼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이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집은 되게 잘 해놨어요. 그죠? 잔디나 이런 게. 근데 잔디도 있는 거 좋지만 차라리 이제 눈이나 비 올 때 땅이 안 질퍽거리려면 이런 세멘에 콘크리트 포장된 이런 그 마당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붕이 탈락된 건 없고 구멍 난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색깔이 좀 바래서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매각 대상을 한번 볼게요. 지금 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보시면 감정가가 이제 3,400인데 최저가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공매예요. 온비드 한글로 쓰자. 온비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건 번호가 아니고 물건 번호고, 그리고 이게 152평에다가 건물 25평인데 지분이에요. 2분의 1. 그러니까 원래는 땅이 한 150평 정도 되고 건물이 한 50평 정도 되는데 반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각 대상을 좀 더 보면은 지금 대지가 이렇게 있죠. 1번, 여기 1번하고 3번이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2분의 1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감정이 평당 그 14만원 정도의 감정이 돼 있어요. 대지가.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대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지목은 대지인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목이 둘 다 이것도 대지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기까지는 그냥 뭐 텃밭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토목공사나 이런 걸 해서 추가로 건물 또 지을 수가 있다라는 뭐 장점이 또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은 평당 감정이 14만 원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이따가 이제 그 실거래거나 이제 매물을 볼 때 비교를 해야 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총 감정이 3,300인데 이 외에도 제시외에도 몇백이 있는데, 대략 그게 보시면 땅이 거의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땅이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감정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이 한 2천이 된 거죠. 감정이. 그래서 본건의 이제 위성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주변에 뭐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뭐 비료 냄새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 어떤 이제 그 시골의 특유의 이제 똥 냄새 같은 거. 여기가 이제 그 주도로거든요. 죄송합니다. 시리가 혼자 반응하네요. 여기가 이제 주도로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버스 정류장에 가깝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여기 위반에 대한 건 없죠. 그래서 정상적인 건물이고요. 그리고 주택이랑 창고가 이렇게 돼 있고 면적이 25평. 이거는 이제 통으로 된 거니까 절반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분이 이제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 반만 이제 공면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딱히 뭐 흠잡을 데는 없고요. 이게 사용 승인일 있죠. 199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좀 오래된 것 같고 임대차 정보입니다. 보시면 전입세대주라고 김모 씨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전입일이 1968년 10월 20일이에요.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뭐 연도만 기억해도 돼요. 왜냐면 선순인지 여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압류가 되어 있죠. 얘가 이제 그 최선순위 권리일이고 말소 기준일인데 2023년 1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968년보다도 한참 후순위죠. 그래서 얘가 정확히 뭐 임대차,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갖춰져 있고 전입하고 그다음 확정일까지 받았다고 하면은 이분이 선순위로 이제 낙찰받고 우리가 물어줘야 할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증금 설정된 보증금 월세도 없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요것도 웃기잖아요. 그 아까 1999년인가요? 91년 그 승인연도 한번 볼게요. 다시 승인연도가 1900 보시면 1993년도예요. 사용 승인일이. 근데 보면은 전입일이 그보다도 한참 이르죠. 그렇다고 하면은 건물 착공되기 전에 지금 승인 떨어지기 전에 전입이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긴 시골집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시골집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등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옛날 시골집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 그냥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등기를 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가령 이제 이거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땅 주인이 요거까지 다 묶어서 대출을 받거나 여튼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건축물 대장에서 이제 사용 승인이나 이런 대장을 좀 형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승인이 그냥 그때 대충 들어간 것 같아요. 연도수만 뭐 개보수 한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고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지어진 그때부터 1968년부터 전입이 되고 이 김모 씨가 이제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분이 이제 그 보통 시골집은 이제 그 부모님이나 어떤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이제 자식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전입만 해놓고 이렇게 이제 두 분한테 상속이 되면서 분할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진정한 임차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낙찰받고 추가로 물어줄 돈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최악의 상황까지. 그래서 이분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동네 이장을 만나봐야겠죠. 그냥 가면 안 돼요. 동네 이장님한테 바카스나 커피 믹스 있죠. 이거 만 얼마밖에 안 해요. 이거 들고 웃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웃으면서 우리 경매하면서 제가 지금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공부상 서류 갖고 계속 분석을 하고 시세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세가 아니에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상 조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시골집 같은 건 마을 이장님 그리고 이쪽 옆집이나 앞집 뭐 이런 식으로 탐문 조사를 해서 확인해야지 정확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먼저 웃어야 돼요. 웃고 어르신들 가갖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카스나 이런 거 들고 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잘 얘기를 해주지. 아무리 텃세가 심하고 그러더라도 밝게 웃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시골은 되게 한가하고 누군가 찾아오면 반갑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물건 보러 간다고 하면 되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물어봐야 됩니다. 잘 물어보려면 인사를 첫째 잘해야 되고 좀 잘 웃어야 돼요. 근데 이제 경매를 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가서 물어보거나 물어보는 것도 없죠. 그냥 전화로 그냥 툭툭 몇 마디 던지고 부동산을 바빠 죽겠는데 뭘 자꾸 물어보냐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볼 때는 항상 웃는 얼굴로 목소리도 톤도 밝아야 돼요. 가는데 우중충하게 누가 말 걸면은 부동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좀 대답 안 하고 싶어지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상 경매하는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하려면은 성격이 밝아야 돼요. 활발하고. 성격 밝고 활발한 사람들은 목소리 톤이 높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이제 좀 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잘하려면 그런 성격이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 이거는 이제 공매 매각 공고문이라고 해야 되나 주의사항인데 지분 매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까 확인했죠. 그러니까 요것도 써놓는 게 자기네 공매 진행하는 사람들 이걸 몰라서 자기네도 이거 있는데 전입일자가 빠르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크게 뭐 생각할 건 없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는 염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 공시지가인데요. 보시면 16,000원부터 해갖고 19,500원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때가 이제 자산가치가 모든 주식, 부동산, 코인부터 해갖고 모든 자산가치가 급등할 때였어요. 근데 주춤했다가 다시 전저점 지지받고 공시지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지금 거의 한 2만원이죠. 그러니까 한 6만원 정도가 공시지가입니다. 평당 이 동네에. 그래서 또 나온 거 보면은 본건이 여기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예요. 근데 본건은 한 여기쯤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요거는 건물이 괜찮죠. 근데 이게 23년 12월에 거래가 평당 19만원에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공시지가가 6만원 그리고 감정이 아까 14만원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얼추 좀 비슷한 게 실거래가 찍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나온 매물의 호가는 보면은 평당 여기가 45만원에 나온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데 얘도 건물 땅이 거의 100평 정도 그 다음에 건물이 13평 정도 되는데 얘도 좀 오래됐어요. 1991년 그리고 기름 난방인데 얘가 이제 호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실거래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갭 차이가 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탐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해집니다. 본건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고요. 여기인가 어디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차가 있어도 좋지만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버스 정류장 타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 본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면내 생활권이 10분 7km 10분 내에 면내 생활권이면 시골치고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김제시청 그 다음에 김제 버스터미널 이 시내거든요. 김제역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기차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본건까지도 시내가 10분대이고 10km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김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익산도 괜찮게 가까워요. 본건 여기 있으면 익산역 있고요. 아까 여기가 이제 김제역이 있었죠. 여기 익산시청하고 익산시내 16km에다가 20분 뭐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서 본건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요. 이 반경이 30km인데 위쪽으로는 군산하고 서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산, 논산 아래쪽으로는 부안이 있고 정읍이 있습니다. 전주랑. 그래서 이렇게 좀 가운데 있는데 이쪽으로는 전부 다 30km 한 40분이면 가는 동네예요. 이쪽 서천, 동서천하고 논산 전주는 좀 더 가깝고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호남 고속도로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속도로로 위아래로 그러니까 위쪽이나 위쪽 뭐 서천이나 아래 뭐 정읍 쪽으로도 가기에도 뭐 지리적으로도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건을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이 본건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1,000만원대까지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이유는 아까 말했죠. 공유지분 그리고 시골집이니까 요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대까지도 이 1000만원대 가려면은 제가 이제 공매 얘기하면 일주일에 10%씩 가져요. 이거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반토막 나요. 그러면 3400에서 반토막이면 1700, 거의 1000만원대까지 가니까 굉장히 좀 싸게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공유 지분이라는 거예요. 2분의 1.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전입이 빠른 그 1968년 김모 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입일자가 빠른 이 사람을 조사할 겸 이 공유 지분권자를 만나서 매수 팔 의향이 있냐, 그러니까 매수 제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 정도 하면은 파실 수가 있으시냐, 뭐 이렇게 해서 먼저 공유 지분권자랑 좀 협의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불발이 되면요, 불발되면 어차피 1000만원대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어차피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공유 지분권자가 지금 집이 깨끗하죠. 그리고 텃밭도 관리가 잘 돼 있고, 아마도 이거를 좀 싸게 사서 공유 지분권자가 살 요량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 상태가 관리가 잘 돼 있는 거 보면은 누군가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유 지분권자가 이걸 못 샀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자기네도 약간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덜컥 딴 사람이 사갔으니까 본인도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유, 그러니까 지분권자가 안 판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같이 뭐 그 가격을 매겨서 다시 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여튼 본인도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딴 사람이 누가 갖고 있으면은 계속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좀 카드로 이용해서 시간을 좀 질질 끌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팔 생각이 있겠죠. 그럼 그때 이제 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만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 사람이 자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이제 장기간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살 요량이 있다고 하면은 시골집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압박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분권자가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여유가 없는 사람인지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유가 없다면 이걸 빨리 팔아서 돈을 환가하고 싶겠죠.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고 시간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 카드가 먹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되려 본인이 안 달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요 물건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이제 현금이 한 1000만원 정도 있는데 나 그 돈 없어도 뭐 10년 20년 뭐 까딱 없다 한다고 하면은 지금 아까 그 지분 싸움에서 그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나갖고 이 사람이 자금 압박이 있는지, 그러니까 나이대가 중요합니다. 뭐 어르신이라고 하면은 60대 아니면 이제 70대 뭐 그 정도 하면은 오히려 이제 자금 압박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카드로 좀 매수를 싸게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